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사회조사 다시 한번 이제 5강입니다. 5강.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쓰던 교재를 쓰기 때문에 좀 강의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요 일단 설문지 들어갈 거고요. 서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처리라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겠죠?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모습이 밝아 보여서 강의할 때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서베이의 설계를 하실 때는요 주의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면 아마 서베이 쪽에 있는 문제들을 푸시는 거는 아마 문제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봐봐. 자, 보세요. 자, 서베이 자체가 얘는 위장인지 비위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장인 경우도 있고 비위장인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정형조사겠죠? 정형조사. 왜냐면 이미 순서라든지 내용들을 다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정형조사가 될 겁니다. 됐죠? 우리와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조형조사가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조형조사기 때문에 항상 일관되고요. 일관되면서 결국에 뭘 확보한다? 일관된 경우에는 결국에는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형조사라는 것은 보통 이 조형조사 이외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정량조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량조사는 다 수치화돼서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니까요. 얘들은 서베이 간의 비교 같은 것이 비교가 용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서베이법 자체가 많은 양의 표본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속성이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여러 가지 표본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얘랑은 보통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뭐랑 같이 비교가 많이 되냐면 인터뷰랑 같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인터뷰 뭐 있었어요? 뭐 FGI도 있었고요, 뭐 IDI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투사법도 있었고요, 그쵸? 투사법은 위장입니까 비위장입니까? 투사법. 위장. 투사법이 뭡니까? 그림이나 뭐 말주머니 차고해가지고 네. 간접적으로. 좋아요. 너무 잘했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면에 있는 깊은 동기를 파악하는 것을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서베이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장점이 되겠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앞으로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것들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는 거죠. 서베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 질문지 작성의 유의사항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실게요. 두 번째 단락. 자, 첫째 동그라미 치시고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질문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령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뭡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야. 자, 가령 자, 남녀가 있어요. 남녀.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냥 남녀 이렇게 보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조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왜 남녀냐? 민감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의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단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어떠한 그 특정 단어에 대해서. 그렇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둘째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밑줄. 질문 용어의 미세한 차이에도 다른 응답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응답하기에 가장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왜 밑줄 왜 동그라미 안 쳐요? 네. 좋아요. 되게 펜 여러 가지 갖고 다니는 스타일이구나. 그쵸? 네. 저도 그 옛날에 제 짝꿍이 펜이 너무 많아가지고 펜 좀 쓰려고 했는데 완전 아주 그 성이 극혔어요. 38선처럼. 저 섬세한 스타일이 원래? 좀 컬러풀해야 좀 다시 볼 때 색다른 느낌도 나고 그래요? 지루하지 않으니까 눈이 즐겁잖아요. 네. 뇌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뇌도 두 가지를 챙기고 싶어. 일거양득이라는 말인가? 네. 자, 됐어요. 그 다음. 자, 셋째 동그라미 치시고 질문 순서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요. 얘는 순서에 의한 편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뭐냐면은
자, 순서가 있어요. 순서에 의한 편기, 바이아스가 있다. 자, 앞부분에는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좀 응답하기 쉬운 거여야겠어요? 어려운 거겠죠? 쉽다, 쉬운 것들. 그 또 하나, 서베이 자체가 전화조사든지 간에 뭐 어떤 조사든지 간에 다 그렇겠지만 자신의 관심 분야가 있는 것들을 앞에다 심어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앞에는 좀 쉽고 관심도 있는 것들을 많이 심어놓는 것이 좀 더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대표적인 오류가 있어요. 자, 기억, 응답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시나요,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아마 살면서. 그죠? 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기억을 잘 못해요. 이렇게 뭐 어제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아까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래서 나도 의도치 않게 이렇게 뭐 사람들 상처 주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을 잘 못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거 그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나? 자, 됐어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 응답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막 뭐 이게 키토카토라고 그러나 이거 한국어로 그러네요. 키캣이라고 그러죠. 키캣. 일본 키토카토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만약에 조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태양 씨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던가, 뭐 그때 상황을 좀 더 떠올릴 수 있게 해주던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사진 같은 거를 뭐 붙여놓는다든가 뭐 그런 장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지하철 너무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외모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귀여운 분들 있잖아요. 야, 도깨비처럼 생겼어요. 그렇지 않나? 그쵸? 누가요? 네? 본인이요. 전혀. 도깨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 거울로 봐봐요. 거울로 어때요? 도깨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보여요 지금? 안 보여? 지금은 어때요? 자, 좋아요. 2번 동기부여. 응답자들이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실제와 다른 응답을 하는 경우 많죠? 특히 뭐 여성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좀 그 이쁘게 보이려고 혹은 조금 더 예의 바르게 보이기 위해서 잘못 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편기가 발생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실제로 살면서. 뭐 도엽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때요? 실제로 그러잖아. 실제로 뭐 약간 야한 동영상을 자주 보십니까 했었을 때 남성분들은 어때요? 이제 뭐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굴하죠. 저는 보지 않아요. 자, 3번 커뮤니케이션. 응답자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특히 뭐 한자어 쓰고 그런 사람들 있죠. 나 같은 인간들. 못 알아듣는데 좀 아는 척하는 분들도 생기실 거고 이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자, 지식. 이거 좀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응답자가 실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모름이라는 걸 꼭 추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모름이라는 것을 꼭 추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문항은 모든 범주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항은요 나올 수 있는 모든 대답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당신은 야동을 보십니까?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야동하지 말자. 왜냐면 이게 그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하자. 뭐라 하냐면은 드라마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합시다. 자, 드라마. 자, 드라마가 있어요. 자, 드라마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일주일에 매일 본다. 매일 본다. 일주일에 5회에서 6회를 본다. 3번. 일주일에 3회에서 4회를 본다. 자, 4번. 일주일에 1회에서 2회를 본다. 어때요? 세 번째 잘 짜여졌죠? 보지 않는다. 안 본다. 안 짜여져 있죠? 자, 5번 뭡니까? 보지 않는다. 잘 짜여져 있나요?
잘 짜여져 있어요?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 뭡니까? 한 달에 한두 번보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도수를 잘 측정해야 돼요. 왜 그래서 6번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본다, 뭐 한 달에 두 번 본다, 뭐 이렇게 그 숫자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상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그 서베이는 망한 서베이예요. 그 상태 여러분 맨 마지막부터 뭐가 있습니까? 기타를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주관식으로 이제 기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 주관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 처음에 텔리하죠. 범주를 나누죠. 그다음에 어때요? 그다음에 코딩하죠. 코딩하다 뭐 합니까? 펀칭하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되게 코가 작구나 보니까. 코가 작다는 말이 좀 치명적인가?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요? 생활하는데 문제도 없고 그죠? 그렇긴 하겠다. 코가 작으니까. 오히려 저는 코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불편해요. 그 특히 뭔지 알아요? 그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난 내 코가 보여. 그럼 빼세요. 그 맘대로 뺄 수 있어요. 같이 뺄래요? 그럴까요? 나만 들을 수 없죠? 빼세요. 나 지금 보여 이렇게 하면. 오 너무 높아. 실리콘이 보여요? 자 어쨌든 모든 항목들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를 하고 나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제가 수술할 때 진짜 나는 그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20살 때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감기가 걸린 거예요. 가래가 엄청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술이 원래 한 3시간이면 될 거를 내가 한 6시간을 끈 거야. 깬 거야 마취가. 헐. 마취 중간에 깼어요. 근데 막 꼬매는 게 다 느껴지는데 난 계속 울었어 나는. 빨리 그려주세요. 근데 나는 그때 마취가 됐잖아. 그 진짜 어떠냐면은 아시죠? 아 모르시겠구나. 뭐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거야. 술을 세라 그래요. 그럼 진짜 술을 세요. 10, 9, 8, 이러면서 잔단 말이에요. 근데 깨고 나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내 의식이 없죠. 내 의식이. 내가 그때 막 내가 욕하진 않았대요. 근데 막 배고프다고 막 그래서 배고파요. 왜냐면 수술이 끝났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간호사 언니가 샌드위치를 이사토스 사온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이거 코도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다고 그랬다고 내가. 너무 안쓰러웠대요. 재미도 없고. 1단계 필요 정보 설정. 자, 정보를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저 여기 위에 적으세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제가 좀 강의를 들어보니까 반복을 좀 많이 하더라고 내가. 그렇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아요. 나도 좋아요. 근데 좀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옆모습이 좀 너무 못생겼더라 보니까. 여기가 없으니까. 자, 필요 정보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래에 보시면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결국엔. 1번, 2번 옆에 그 뭐라고 쓰시냐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세요, 가이드라인. 필요한 정보의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세요. 자, 2번, 지문지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지문지의 유형을 결정한 단계로서 수집할 정보와 응답자 유형에 따라 되어 있는 접수사를 이렇게 됩니다. 유형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거 지문지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아니 대인 면접조사는 RDI라고 해서 얘는 정성조사라고 했는데 왜 서베이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서베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베이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나랑 얘랑 그 우리 태양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면접할 때 이렇게 주고서요 말로 해줘서 서베이를 한 경우도 있어요. 면접처럼.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또 전화주사 같은 경우에는 1번 뭐 박근혜, 2번 문재인, 3번 뭐 이정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겠죠? 이거 서베이예요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그 방법을 결정한다, 유형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번에 이미 학습을 했어요.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문의 문항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겠죠? 네. 아, 많아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적어야 된다고 해요. 적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단계. 개별 문항의 내용을 정한다. 근데 이때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ECRS가 중요하다 했죠. 적으세요. ECRS. 꼭 필요한가? 이거를 진짜 쓸 건가? 진짜 쓰지 않을 거면 굳이 필요가 없겠죠? 진짜 필요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ECRS 적어 놓으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좋습니다. 서아 씨, 네? ECRS 불러보세요. E 까먹었죠? 좋아요. 자, 도현 씨, E, 엘리미네이트, C, 컴바인, R, R, 리어레인지. S. 그건 나머지 네? 그건 다른 사람. S가 뭐예요? 태양 씨. 그거 그 스페시피케이션. 아닌가? 그쵸. 슈퍼라 그러지 그래요. Combine, R, rearrange. S는 simplify. simplify.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응답자의 필요정보 보유 문제. 응답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질문인가? 저는 민감한 경우에는 서베이가 좋아요? 면접조사가 좋아요? 민감한 얘기해야 될 때는 IDI가 좋겠죠. IDI. 그거 적으세요. 민감한 부분에는 민감한 내용을 물어볼 때는 IDI가 좋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편집하는 게 좋죠, 여러분. 교재가 이거 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오케이, 좋아요. 역시 내가 더 편집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자, 6개월에 자,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사진을 넣어준다 이랬을 때는 회상보조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회상보조법. 회상보조법을 동그라미 치시고 회상보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기억이 좀 오래된 것들을 다시 연상을 시킬 때 많이 쓰고요. 그 아래 무보조 회상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들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좋죠.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적 있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 응답자가 저는 뭐 아무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했어. 근데 막 그 면접자가 어때? 넌 그 당시에 이랬을 거야. 너는 이때 너는 뭘 훔치기 시작했어. 넌 아주 좋은 경험이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 어때요? 이러잖아. 어떻게 좋은 경험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좋은 데이터가 나오겠죠. 기억을 잘 다시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압박 질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응답자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오늘은 제가 컬러로 보았어요. 프린트를 컬러로. 이번에 2기 같은 경우에는 화사한 벚꽃 디자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디자인이 괜찮죠? 그 인터넷 봤을 때 어때요? 괜찮아? 좋았어요? 좋아 보였죠 그때는. 하고 나니까 다 속은 듯한 느낌과 미안해요. 자, 그다음에 응답자의 정보 제공 의도 문제. 지구의 답을 알고 있어도 자신의 답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좀 안타깝죠. 자, 얘 같은 경우 뭐 금전 문제, 가족세나 정치 신념, 종교 문제. 정치 신념이나 종교 문제는 내가 알고 있어도 대답하기 어렵고 그게 몰라요 사실 여러분이 잘. 나도 잘 몰라요 종교 문제에 대해서. 자, 그 아래에 응답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자, 회피하려는 질문이 있죠. 자, 이거예요. 보시면은 약간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 해가지고 당신이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절도가 되겠는데. 근데 어때요? 자,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가. 자, 이 얘기를 내가 이끌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당신은 사탕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뭐 만화영화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물건을 훔친 적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또 어떤 방법도 있어요. 물건을 훔친 경우 저도 많이 훔쳤는데 물건 요즘에 많이 훔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절도가 많고 훔쳐진 적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도 있죠 이렇게 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기명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점에 출발한 상하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법 소득 수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약간 소득 수준에 있을 때 여기가 보통이다. 그 다음에 그냥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체크하게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마음 체크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쉽겠죠. 자기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만족감을 갖고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질문 수의 문제. 여러 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당신은 절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좋은 질문일 수 있지만 이때는 어때요? 당신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되겠죠? 그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어떤 기간이랑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또 어릴 때 많이 훔치잖아. 엄마 지갑도 훔치고 문방구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훔치고 외마트 가서 훔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들. 안 훔쳐봤나? 나 호주에서 한번 훔쳐봤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어린 아이들이 어린 때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근 6개월 이내에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스페시픽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적으세요. 옆에 스페시픽 적으세요. 스페시픽. 자 스펠링을 잘 적나 한번 보여주세요. 스페시픽. 좋아요. 자 다음 장. 질문 유형의 교정. 당연하죠. 주관식 같은 경우는 객관식 질문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관식 질문이란 응답자의 판단으로 해당 질문에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견들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뭘 해줘야 돼요? 텔리를 해줘야 됩니다. 텔리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4번이 좀 흥미로워요. 4번을 보세요. 설문지의 첫 번째 질문을 주관식으로 할 경우에는 효과적이다. 처음엔 주관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뭡니까? 내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떤 응답을 할 때 잘 떠오르지가 않아. 근데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 근데 담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때는 어때요? 그랬을 때 주관식으로 처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은 담배 브랜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기입해보세요. 다 적겠죠? 그리고 어때? 이미지가 들어오죠? 이미지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를 기입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응답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으니까 이미지가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주관식으로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기억. 여긴 다 그 뭉뚱그려서 체크해 주세요. 응답자에게 조사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결과 해석 시에 유용한 응답자의 전반적인 태도를 파악하는 효과가 있다. 향후 구체적인 질문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최초상 기도는 다 외워놓으세요. 최초상 기도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탑업 마인드라고 해서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처음 생각나는 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회조사부사 싸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수분 레이서잖아요. 최초상 기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점 있어요. 6번에 주관식 질문의 단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사자가 직접 기입하는 경우 응답자의 편기가 발생한다. 이거는 어떤 오류라고 적어놓을까요? 이거는 비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 2번 집계가 어렵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쵸, 죽고 싶어요. 5번 디귿은 좀 알아두세요. 여기 별표 쳐놓으시고
고소득 고학력 집단이 더 많은 내용의 응답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번입니다) 응답의 평균 길이는 객관식 지문의 3배 정도가 수요가 될 거고요. 3배에 동그라미 치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적 타당성이 높아진다라고 적어놓으세요. 2번 니은에 객관식 질문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경우가 많다. 의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내적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적으세요. 자, 객관식 질문을 가봅시다. 객관식 질문은 여러분이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밑줄 치시고 응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개의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에 보시면은 기타 있죠, 기타. 기타에 동그라미 치시고 2번에 기타에 동그라미 치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과 비슷하게 처리한다. 다음 장. 객관식 질문에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기요. 조사원에 따른 편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쵸? 2번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 집계가 되게 간단하다. 근데 어때요? 그 다음에 답안의 배열 순서에 따른 편기가 발생.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야.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은 첫 번째 답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사원이 불러준 조사 혹은 온라인 조사에서는 무작위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 온라인은요 계속 바꿔줘요. 섞어준단 말이야. 계속. 됐죠? 기억이 표본 추출 우리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요? 기억 7번. 굳이 말하면 그렇죠. 굳이 말하면 그렇죠. 표본 노조는 아니니까 그 자체가 순서에 편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갑시다. 자, 2분식 질문 나와 있어요. 2분식 질문, 양면식 질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객관적 질문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이때는 뭐 신속하죠. 아, 1번 똑같은 얘기하니까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으면 응답자들이 유용하다. 편집과 집계 작업이 참 간단하다. 조사자 편기 발생 가능성이 적다. 뭐 응답자가 답변하기 쉽다 이렇게 되겠죠. 단점은 어때요? 이면식 질문이다. 이렇게 또 딱히 좀 약간 그 정확한 정보, 좀 세세한 정보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분식 질문 자체가. 이분식 질문이 예 아니요 이런 게 이분식 질문. 네. 얘를 옆에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은 더미 변수 적으셨어요. 더미 변수. 더미 변수가 뭔지 알아요? 더미 변수. 얘는 기본적으로 2, 3변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2, 3변수에. 2, 3변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따따 나눌 수가 있으니까 2, 3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더미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1 아니면 0으로 표시가 가능한 변수들이에요. 그 1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 뭐 0 같은 경우에 아니요. 또 뭐 있어요? 1 여성, 0 남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더미 변수거든요. 같이 알아주세요. 더미 변수를. 자, 그 다음입니다. 이분식 질문의 보완을 할 때는 뭡니까? 결합응답을 통해 둘 중에 하나의 선택뿐 아니라 둘 다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둘 다 예, 아니면 둘 다 선택하는 거야. 물론 이상하죠. 그렇지만 이제 뭐 중간 혹은 나는 이 둘도 아니다. 둘 다 해당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둘 다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아니요 이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뭐 1번은 예, 2번은 아니요, 3번은 모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5단계입니다. 질문 용어의 결정. 조사 문제를 정의합니다. 6하 원칙의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항상 특정한 대상은 특정하게 찝어줘야 됩니다. 보세요. 특정하게 찝어줘야 한다. 특정하게 찝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특히 디귿 보세요. 언제에 해당하는 것은 항상, 최근, 평소 이런 얘기 쓰는데 이럴 때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최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근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문조사에서 최근 일주일. 일주일. 최근 일주일이네. 이렇게 뭐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자주는 어때요? 자주. 뭐 일주일에 3회 이상 뭐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시픽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OWH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입니다. 4번이에요. 단순한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니, 근데 자꾸 왜 뒤를 왜 자꾸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쉬는 시간이 어떻게 했어요? 딱 7장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마음 좀 하고 있었어요. 아, 똑똑해. 지루해요? 아니 7장 공부하고 싶었어요. 지루해 안 지루해요? 자, 아무런 대답할 수 없습니다. 좀 호들갑 떠는 강의가 나아요? 아니면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뭐가 나아요? 호들갑이 나아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뭐가 좀 이렇게. 아, 근데 너무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게. 재밌게 해주고 싶은데. 호들갑이 나아요? 말하면 yes, 예. 호들갑이 나아요? yes or no? 예. 호들갑이 나아요? yes or no? 호들갑이 나아요? 조교님, 네. 호들갑이 나아요? yes or no? 호들갑이 좋아요. 그래요? 호들갑? 네. 근데 오늘 자료와 처리 교환 이것도 오늘 진도 나와요? 네? 자료 처리도 오늘 배워요? 네. 아, 단순히 용어를 사용한다. 그 아래 무한 지문의 해피 있죠? 얘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까 얘기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6번 유도 지문의 해피는 좀 별표 쳐놓으세요. 얘 많이 나와요.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대한 조사인 것을 알면 이에 대해서 호의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모래도 얻어먹으려고. 7번 일반화시키는 질문의 회피. 일반화를 원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로부터 일반화를 해야지 일반적인 질문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8번 내용이 응답자가 응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의 완충. 이렇게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질문 순서의 결정 단계가 되는데요. 1번이면 3번 있죠? 그냥 거기는 그냥 쭉 이렇게 하세요. 쭉 이렇게.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응답자의 관심을 처음에 끌어야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어려운 거를 중간에 놔야 된다. 어려운 거는 항상 중간에 넣는 게 좋아요. 설문 서베이 자체가 중간에 어려운 걸 넣는 게 좋겠다. 얘를 2번이 중간에 가죠. 어려운 건 좀 중간에 넣는 게 좋아요. 어려우면 뒤에 넣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1번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건 중간에 넣는 게 좋다. 연결되는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요, 제품이나 업체를 굳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뒤에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뭐예요? 업체가 제품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 긍정적인 대답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었어요? 끄덕여 좀 사주면 안 돼요? 자, 4번 질문의 논리적인 배치 문제. 좋아요. 됐어요. 자, 다음 8단계입니다. 8단계. 설문제 초안 작성 여기는 프리테스트라고 써요. 프리테스트. 얘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 프리테스트를 할 때는 뭘 쓰는 게 좋을까요? 프리테스트 때는요. 적으세요.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지. 왜곡, 그 옆에 바이아스라고 적으세요.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지. 두 번째, 시간은 많이 걸리는지.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3번, 대충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뭐 그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프리테스트 통해서.
이걸 돌려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 돌릴 때는 보통 반 정도는요 서베이를 많이 해본 분들한테 돌리고요. 그반 정도는요 진짜 그냥 쌩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려요. 그래서 피드백 받습니다. 프리테스트가 비싸요. 사실은 좀 돈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좀 좋은 거를 추출한 다음에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하고 이제 끝나겠죠? 몇 분 남았어요? 지금 8시 2분이에요. 8시 2분이야? 그러면은 5분 쉬고 다시 돌아옵시다. 5분 정도 쉬고 지금 중단 부탁드릴게요, 피디님.